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자, 이강민의 잡지사 2025년 상하이로 떠납니다. 타임머신 타고 떠나볼까요?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로 선생님의 역사 강의를 중국 현지에서 일렬 직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지금 약간 좀 소란스러워졌는데 썸킴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셨어요. 썸킴 선생님도 똥을 싼다. 상하이 내가 왔다. 버스에서 제가 마이크 들고 버스 안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자, 하여간 오늘은 여러분들 절강성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의 경제 중심지라면 상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상하이는 1842년 이후에 개항을 했기 때문에 약간 신흥 도시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중국 경제를 이끈 거는 여기 항저우와 절강성이 맞아요. 이건 나중에 항저우 가서 그 악비 묘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송나라가 중국에서 최초의 경제 대국인 건 아시죠?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1억을 돌파한 것이 송나라 때예요. 근데 이 나라가 군사력과 외교력 대신에 경제력으로 모든 걸 다 막으려고 했어요. 바로 위에 북방 만리장성 위에는 요금원이라는 그 북방 유목민족 국가들이 탄생을 해요. 요 나라는 어느죠? 고란족. 고려 거란 전쟁 보시잖아요. 네. 금나라는 여진족. 원나라는 당연히 몽골족. 이 세 나라한테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데 밑에 있는 송나라가 그럼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돈으로 다 때워요, 이게. 네.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돈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나라가 당시에 송나라,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 개봉을 함락을 시키고 개봉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쪽 남쪽에 남송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남송의 수도가 여러분들이 가실 항저우예요. 임안이라고 해가지고 송나라의 경제는 그때부터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강남 지역이거든요. 반포동, 서초동 그쪽이 아니라 양쯔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하거든요. 강남 같은 제비라든지 강남콩이 다요. 이제 북방이나 한족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 절강성에 정착을 하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쌀 재배를 시작을 해요. 처음으로 쌀을 재배하면서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재배한 것이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서 쌀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남송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쌀국수도 솔직히 여기서 만들어져요. 쌀국수의 원산지는 그 베트남이 아니에요. 거긴 정말로 안낭미라고 해서 후 부는 쌀 있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중국 북방 민족들이 원래 국수는 밀가루를 만들지 않습니까? 야, 이 양반들이 밀가루를 만들어 먹던 그 버릇이 있는데 내려와 보니까 여기 밀가루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쌀로 국수 만들어 보자 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쌀국수가 베트남으로 넘어가요. 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악비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비는 누구냐면 한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순신 장군이요. 영웅이 있으면은 역적이 있겠죠. 악비는 영웅이었어요. 역적은 누구냐? 거기에 지금은 네. 침뱉지 마세요. 편말이 붙어 있거든요. 역적이라서. 아이, 리얼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침 뱉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악비는 영웅이 됐고, 이순신 장군이 됐고, 진회는 왜 그 역적이 됐는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호 유람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넓네요. 네, 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서호 10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대전 10경, 단양 8경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도시급으로 가야 뭐 몇 경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이 서호에만 10경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항저우의 상징 서호라고 해가지고 시호, 중국 4대 미인 서시의 또 아름다움이 서려 있는 곳이죠. 여러분 아까 점심 때 드셨던 그 동파육 있죠? 동파육을 누가 만들었죠? 소동파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소동파가 본명이 아니라 본명은 소식이고 동파는 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촨 사람인데 여기 이제 항주 자사로 한번 부임을 옵니다. 이 서호가 지금은 이 제방이 잘 갖춰져 있지만 옛날 그 소동파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범람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동파가 여기 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제방 쌓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백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요. 방패 큰 게 방파제가요. 백제는 백거이가 만들었고 소제는 소동파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파제를 만들어줘 가지고 여기 물난리를 막아줬으니까 이 항주 사람들이 고마웠겠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이제 줬대요.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버전이 뭐냐면은 호동파가 이제 바둑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돼지고기를 받긴 받았는데 이거 어쩌지 하다가 뭐 간장국에 한번 끓여보자 해서 국에 돼지고기를 넣고 물을 붓고 간장을 넣고 이제 불을 지폈는데 이제 바둑을 두다 보니까 깜빡한 거예요. 돼지고기. 그러니까 바짝 쫄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래서 그 레시피를 이제 항저우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돼지고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고식 선생님의 호를 붙이자 해서 소동파의 동파육이 됐다. 그러니까 가장 널리 알려져 있어요. 동파육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그 서민들 음식이니까.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이 서호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얘기는 백사전이라고 어디 갔냐 뇌봉탑이 백사전이라고 해서 진짜 화이트 스네이크 전설이에요. 서호가 너무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백소정이라는 백사가 사람 여인이 돼가지고 뾰로롱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를 걸어요. 걷다가 허선이라는 여기 항저우의 유생과 만나요. 근데 둘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 둘이 결혼을 해요. 근데 법회라는 도사가 등장합니다. 스님이요. 딱 보니까 천년 묵은 구렁이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요. 허선한테. 너 지금 결혼한 부인이 백사라고. 남편 안 믿어요, 허선은.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우리 와이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무슨 백사냐. 여기 또 이 동네가 유명한 게 황주거든요. 그러니까 황주는 약간 도수가 낮아요. 술. 북부지방은 바이저우라고 해서 고량주 도수가 높은 거고, 여기는 발효주, 황저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용황주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금음날에 부인한테 먹여봐라. 그러면 얘가 다시 뱀으로 변한다. 해요. 그랬더니 반신반의 해가지고 법회 스님이 뱀이라고 하니까 금음날에 여보 원샷 그래서 마셔요. 마시니까 뱀이 돼버린 거야. 확 여기에 쓰러져서 거의 실신해서 쓰러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쓰러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또 영지버섯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소정이라는 백사가 이 영지버섯을 구하러 또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또 거기 또 옥황상제와 또 무술 대결을 펼쳐가지고 겨우겨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는 거 알고 그 옥황상제가 또 고마워가지고 영지버섯을 줘요. 와가지고 먹여가지고 또 허선이를 살려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법회가 또 찾아옵니다. 좀 살게 놔두지. 싸우다 와가지고 이제 백소정이가 힘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법회와는 더 이상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가 제압을 해버려요. 백소정이라는 백사를. 그런 다음에 탑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백소정은 저 뇌봉탑에 있다고 중국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허선과 백소정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과거에 장언급제를 해가지고 엄마를 끄집어내줬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결말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막 여러 가지 해피 엔딩으로 만들었는데 오리지널 버전은 아직까지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갇혀있는 게 그 뻥인 게 뭐냐면, 저게 1924년에 한번 무너져요, 저게요. 저거는 지금 동으로 철제로 만든 건데, 왜 무너지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오리지널 벽돌 뇌봉탑이 있었어요. 근데 요 항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 뇌봉탑에 있는 벽돌을 하나하나씩 집에 가지고 가면 복을 받는다 해서 하나하나씩 빼간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1924년에 뇌봉탑이 무너져요. 그거를 내일 가실 그 홍크공원이 지금은 루신 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루신 선생이라고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루신 선생님이 무너진 뇌봉탑에 대해서란 글을 써요. 이것을 마오쩌둥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걸 왜 글 썼냐면은, 이런 미신 때문에 신중국이 건설이 안 된다. 이런 미신을 다 없애야 된다. 무슨 그 벽돌을 갖고 간다고 복을 받냐 해서 이런 미신 타파하자 하면서 무너진 뇌봉탑에 대해서는 글을 쓰거든요. 그 이후에 2000년도 초반에 지금은 철제로 다시 복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루신공원, 홍크공원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거기 물로 붓글씨 쓰시는 할아버지가 계실 거거든요. 한글로 쓰세요. 대한독립 만세, 윤봉길 의사 사랑합니다. 한국말 못하시고, 그리고 혹시 만나시면은 인사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켄 선생님 거짓말 친 거 아니었다. 자, 여기가 중국 한족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악비묘, 악왕묘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중국의
전통적인 건물 보면 항상 옆에 사자가 두 마리 있거든요. 양옆에요. 보통 이쪽에 있는 게 숫사자고 저쪽에 있는 게 암사자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암사자가 지금 그 새끼 사자를 항상 이렇게 누르고 있죠. 저거를 질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전설에 따르면 저기 암사자는 저지 손바닥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기 젖먹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중국집 가시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숫사자만 두 마리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가 중국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이 이제 그 중일전쟁 일으킨 다음에 상하이를 점령한 다음에 항주도 점령을 해요. 항주를 점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아광묘를 여기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앞에 일장기를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 건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 한중의 길을 꺾기 위해서 짠! 그것만 보더라도 일본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이 아광묘의 주인 악비가 한족의 영웅 이순신급이다라는 걸요. 송나라는요,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당나라가 망해요.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중국 최후의 난장판인 5대 10국 시대가 잠깐 열려요. 5대 10국은 간단하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화북 지역, 베이징 지역 그에 다섯 개의 정통 한족 왕조가 이어지고 10국은 강남 밑에 약간 떨거지 10개 국가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5대 10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나라 절도사, 그러니까 그 당나라 군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북방의 여진족, 거란족들은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서 평화를 어떻게 얻냐? 돈 주고 사자. 거란족이 요나라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요나라를 만든 다음에 치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연운 16주라고 해서 지금 베이징 부근이거든요. 만리장성을 넘어가지고 베이징까지 요나라가 함락을 시켜요. 이게 북방 유목민족이 처음으로 만리장성을 넘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 지역을 차지해요. 스탑! 송나라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고. 그럼 우리 뭐 해줄 건데? 돈 주겠다고. 돈으로 평화를 사요. 살 능력이 있었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송나라가 경제 대국이었거든요. 인구가 처음으로 1억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건달들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10만 원을 줬다. 그럼 내년에는 똑같이 10만 원인가? 더 올려달라고 하겠죠. 계속 줘요. 계속 줘요. 그런 가운데 이 요나라 위에 금나라가 또 건국이 돼요. 여진족이요. 송나라가 머리를 쓴 거지. 바이패스에서 금나라로 가가지고 야, 우리 샌드위치 공격해가지고 요나라를 멸망시키자. 금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n분의 1로 나눠준다고 하니까 군사력을 오케이 해서 몇 월 며칠 날 같이 샌드위치 공격을 하자라고 그 약속을 해요. 근데 안 치고 올라와 얘네들이요. 그때 잠깐 송나라 안에 4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나라 혼자서 요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런 다음에 야, 너희들 왜 안 올라왔냐고. 미안하다, 우리 내부 집안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금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요나라 없어졌으니까 뭐 해줄래? 또 돈으로 우리가 퉁치고 넘어가겠다라고 돈을 줘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금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베이징을 차지했으니까 만리장성을 넘어왔어요. 여진족이요. 금나라가. 딱 보니까 얘네들 야, 국방력 한번 테스트 해봐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국방력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금나라가 딱 봤을 때는 조금만 우리가 힘을 쓰면은 송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대군을 이끌고 지금 당시에는 그 송나라의 수도가 카이펑이라고 개봉이었거든요. 괴작들을 대령하라. 포청천도 이제 본명이 포청천에는 포증인데 너무 청렴결백하다 보니까 맑은 하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청천이라고 불러서 포청천이 돼요. 실제로 실존 인물이고 개봉시장이었습니다. 하여간 이 개봉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금나라고는 치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 송나라 조정은 할 수 없이 내려오고 하다가 여기까지 도착한 거예요. 지금 항저우에요. 그러니까 임시 수도였어요, 여기가요. 예전에 이 이름이 임안이었거든요. 임안에 송나라 정부가 들어오면서 강남 개발이 돼요. 얼마나 그 당시 이제 그 남송 수도였던 여기 임안, 이 항저우가 화려했냐면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에 항저우라는 도시를 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세계 여행을 해서 본 도시가 가장 크고 화려했다라고 썼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임시수도잖아요. 두 파로 나뉘어요. 치고 올라가자란 파가 있고 여기서 그냥 잘 살자 파가 있어요. 치고 올라가자가 악비예요.
진짜로 치고 올라가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가서 카이펑 회복하겠다고 치고 올라가요. 되게 머리 잘 썼어요. 기록에 따르면은 이 악비가 이끌던 남송군이 한 200명이었고 저쪽에 있는 금나라군이 한 2만 명, 3만 명이었는데 이겨요. 그냥 하나 둘 셋 싸우자 하면 순식간에 전멸당하죠. 그때 악비가 이런 말 합니다. 저쪽 금나라군이 우리가 몇 명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함을 치고 일단 돌격하라고. 그러면 쟤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후퇴하게 될 것이다. 200명이 진짜로 와 소리를 치고 돌진하니까 금나라군이 와야 되면서 진짜 도주를 해버려요. 전설의 전투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점점 거의 카이펑까지 도착을 해요. 하여간 그 공을 세우기 시작했으면 뭐가 생기죠? 시기하는 놈이 생기지. 그 시기하는 놈의 대표가 진회라는 인물이었어요. 진회는 싸우지 말자주의였거든요. 자기 입장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제 죽이자 해서 별의별 모함을 했는데도 안 통해요. 야 돌아오라고 악비, 그만 싸우고. 돌아가면 죽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진회가 마지막으로 황제의 칙서를 써달라고 해요. 그래서 카이펑 수복 직전에 조금만 더 있으면 카이펑 수복인데 정말로 안타깝다 해서 일단은 여기 이만 항저우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재판을 하는데 죄 지은 게 있어야죠. 없잖아요. 그래서 진해는 제일 어떤 혐의를 씌워가지고 죽여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이 진회의 부인이 왕부인이라고 아주 엽기적인 말 합니다. 여보, 그냥 죽여버리라고. 실제로. 그치. 그냥 죽이면 되지. 해서 사형을 시켜버려요. 마지막으로, 와! 악비가 죽기 전에 외쳤던 그 유언이 저겁니다. 환아산하. 저 위에 있는 거요. 돌려달라 할 때 교환. 아가 나아거든요. 나에게 돌려달라 잃어버린 산하를. 오, 멋진 말이죠. 그랬더니 악비의 그 오른팔이었던 한세충이라고 있었거든요. 항의를 진해한테 도대체 무슨 혐의로 죽인 거냐고. 여기에 또 두 번째 명언이 나옵니다. 박수유, 죄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소문이 퍼진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오랑캐들한테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 가지고 악비 장군이 정말 노력을 했는데 진회 저 삐삐삐 매국노가 정말 우리 영웅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 항저우에서 음식이 하나 탄생합니다. 저 진회를 튀겨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유작회라는 꽈배기를 만들어요. 기름에 작, 튀긴다. 진회. 요 가닥은 왕부인, 요거는 진회. 도도도도 꼬아가지고 튀겨서 먹어요. 근데 진회도 알았겠죠. 야, 이거 뭐야? 했더니, 이거 당신 이름이랑 우연의 일치다고. 알죠? 지 이름으로 튀기는 거.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유조. 조가 막대기 조자거든요. 유조를 이제 중국식 발음하면 요티아오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 아침마다 먹는 꽈배기예요. 그리고 옆에 지금 보시면 진충보국이라는 4가지 글자가 적혀 있거든요. 악비를 상징하는 4글자예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등판 깐 남자가 있고 뒤에서 누가 뭐 그리죠. 등판 깐 남자가 악비고 뒤에 있는 분은 악비의 친엄마예요. 야사에 따르면은 전투를 벌이다가 다시 겁을 먹고 악비가 돌아와요. 그걸 보고 엄마가 격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왜 사나이가 꽁무니를 내리고 돌아오냐. 우통벗어. 등판에다가 진충보국이란 문신을 새긴 장면이에요. 동북공정 이전에는요, 이 악비가 한족 중국의 영웅이었어요. 그렇죠. 북방 유목민족과 금나라와 싸운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금나라도 중국, 요 나라도 중국, 다 중국이기 때문에 약간 내전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족의 영웅이 아니라 그냥 영웅이 돼버렸어요. 약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씁쓸하죠. 참고로 잡지사에 이전에 악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제갈량의 출사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남아있는 제갈량의 출사표는 사실 제갈량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악비가 굉장히 명필이었기 때문에 악비가 쓴 제갈량의 출사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탄의 공기. 오늘 와이탄의 마천루를 보며 저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잡지사를 저런 마천루 속에 우뚝 세우는 꿈. 저 사람이 내 얼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없었어.